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오늘은 추가 모집에 관해 설명을 드리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0번째 시간이고요. 추가 모집 인원과 대학들이 어제 발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추가 모집의 전체적인 인원과 경향, 그 다음에 앞으로에 대해서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모집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만큼 아니면 생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선발 인원으로 잡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좀 얘기가 다르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추가 모집은 전년도에 비해서 실제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선발이 될 거다. 2022학년도보다는 좀 좋지 않겠냐, 2021학년도보다는 못하더라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시면 2023학년도에 추가 모집 전체 인원은 17,561명이고요. 2022학년도에 추가 모집이 18,038명, 2021학년도에 26,129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2021학년도가 추가 모집에서는 가장 좋은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022학년도는 최악이었죠. 추가 모집의 인원도 급감한 터에다가 더군다나 이제 입시가 여러 가지의 변화들을 겪게 되어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실제 정시에서 불합격하고 그 학생들이 결국은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대학은 뽑는 인원은 적은데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경쟁률이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막 몇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추가 모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은 수능 위주 전형이죠. 전체에서 몇 명을 선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능 위주의 선발 인원이 몇 명이냐, 또 수능 위주의 선발 중에서 서울 수도권의 선발 인원이 얼만큼이냐, 국립대의 선발 인원이 얼마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면 2021학년도에는 수능 위주의 선발 인원이 14,683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2022학년도에 7,403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절반 정도 인원이 감소했죠.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 추가 모집이 사실 매우 어려웠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7,403명인데 올해는 8,029명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다소 약 600명 정도 일어난 정도의 숫자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이거는 전국이에요. 전국. 그렇죠? 수능 위주 선발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 공립대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을 합산했었을 때 봤었을 때는 전체 인원을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약 600명 정도 인원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이 범위를 서울, 경기, 캠퍼스나 국립대로 한정을 하게 되어지면 지방의 일반 대학을 뺀 상태에서 서울 주요 대학이나 경기권, 그 다음에 캠퍼스와 국립대로 한정을 시켜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물론 최초 선발 인원을 비교한 거고요. 2021학년도에 최초 선발 인원이 1211명이었습니다. 1211명. 그리고 2022학년도에 선발 인원이 396명이었어요. 그리고 2023학년도에 선발 인원이 올해가 895명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에 추가 모집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사실상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지방 캠퍼스 또는 국립대학교를 선호하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결국은 모집 인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결국은 2022학년도는 추가 모집에서 매우 어려운 해였는데, 올해 2023학년도는 전년도 2022학년도에 비해서 무려 499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3학년도의 추가 모집은 2022학년도의 추가 모집보다 나을 것이다, 틀림없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그 기회를 지금 받고 계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서울 지역으로 다시 또 분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 지역을 보니까요,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부터 시작해서 홍익대까지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들을 2021학년도, 2022, 2023학년도 물론 최초 합격자, 최초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대교육에서 처음 발표한 최초 모집 인원을 비교했었을 때 인원을 비교해 봤더니, 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에는 최초 선발 인원이 463명이었습니다. 463명. 그런데 이게 2022학년도로 가면서 199명으로 줄어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인원의 감소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울의 주요 대학들의 대부분의 경쟁률이 매우 높은, 전례가 없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는데 2023학년도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로 봐가지고는 수능 위주의 선발인은 전년도에 비해서 큰 폭에서 상상되어지지 않았고 전체 추가 모집 인원으로 봤었을 때는 큰 폭의 상승 없이 비슷한 정도의 인원으로 보여지지만 서울 지역 그 다음에 수능 위주 선발 인원으로 보게 되어지면 508명으로 오히려 2021학년도보다 더 많은 숫자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추가 모집이라고 하면 가장 핵심은 서울, 경기, 지방의 국립대나 캠퍼스 쪽에 많은 학생들이 집중되는 구간이고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집중되는 구간이고요. 거기에다가 올해 주목할 점은 뭐냐면 중앙대학교가 추가 모집을 실시했다는 점. 최근까지 중앙대학교가 추가 모집으로 인원을 선발한 적이 없었었는데 최초 선발 인원이 14명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대는 전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24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는 전년도에 추가 모집을 처음 실시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28명. 홍익대학교는 전례와 드물게 그 전년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는 15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무려 85명의 추가 모집 인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대학이 광운대나 국민대, 덕성여대, 동국대나 동덕여대, 명지대나 숭실대, 중앙대, 한국외대 모든 대학을 봤었을 때 2022학년도에 비해서는 인원이 증가했고요. 오히려 2021학년도 추가 모집의 인원이 가장 많았었던 해보다도 오히려 많다는 점은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추가 모집 인원은 어디에서 줄어든 건가? 전체적인 인원으로 봤었을 때는 2021학년도와 큰 변화가 없고 2021학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급감했는데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서울 지역으로 한정을 하게 되어지면 2021학년도 2022학년도보다 더 많은 인원이라고 하면 어딘가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가 모집이 어디가 가장 많이 줄었나를 봤더니 주로 이렇게 지방 캠퍼스나 지방의 국립대의 추가 모집 인원이 많이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강원대부터 시작해서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 2021학년도에는 추가 모집 전체 인원이 445명이었는데 2022학년도는 107명,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44명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올해 추가 모집의 특징은 서울 지역의 추가 모집의 인원은 크게 증가했고 그 다음에 지방의 국립대나 캠퍼스나 지방대학의 추가 모집의 인원은 많이 감소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만큼 이제 지방의 대학들이 정원을 줄여나가면서 추가 모집 인원이 줄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모집의 인원에 대한 변동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추가 모집에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모집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발생된다는 게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할 때 첫 번째 날 원서 쓰는 거 또는 원서 접수 마감 직전에 원서 쓰는 거 하지 말아라. 여러 차례 유튜브로 정말 끝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일부 대학들이 벌써 추가 모집의 원서 접수 마감이 이루어졌죠. 아마 원서를 쓰신 분들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보시면 실제 원서 접수 마감일 직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추가 모집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 이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2023학년도 추가 모집에서는 정시에 떨어졌었던 학교를 추가 모집해서 합격을 한다든가 정시에 지원을 할 수 없었던 대학을 추가 모집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추가 모집의 인원의 변동에 대한 것을 2월 20일 날 최초 합격자 발표하고 난 다음에 2월 21일 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원 변동이 얼마나 생겼는지를 봤더니 광운대학교는 인원이 동일해요. 36명.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는 49명에서 51명으로 2명이 늘었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는 25명에서 38명, 그 다음에 동덕여대는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요. 자, 서울과학기술대도 26명에서 3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여대도 14명에서 18명으로, 숭실대는 36명에서 46명으로, 중앙대학교는 14명에서 22명으로, 한양대학교는 28명에서 29명으로 아직 원서 접수 마감일자가 남아있는 대학들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모집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추가 모집은 핵심이 모집 기간 내에
모집 인원이 증가하거나 또는 새로운 학과가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2월 20일 날 처음 선발했었을 때 서울 지역의 선발 인원이 895명이에요. 895명. 이 895명이라는 것은 서울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서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지역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전체 인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여기죠. 서울 경기 캠퍼스 국립대학교를 전체를 합쳤을 때 2023학년도에 선발 인원이 895명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에서 선발한 인원은 508명.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895명이라는 숫자는 서울, 경기, 지방 캠퍼스, 그 다음에 국립대까지 포함해서 최초 선발 인원이 895명인데 이게 하루 지난 21일 날 인원이 증감을 봤더니 하루 지난 숫자는 1069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몇 명이 증가했냐면 174명이 증가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추가 모집은 원서 접수 기간 동안에 새롭게 인원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새롭게 학과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모집 원서 지원에서 핵심 포인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내용 가장 중요하죠. 1번 내용은 타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고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표현한 후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 모집에서는 보통 원서 지원을 5개, 6개 쓰시는 분들이 없죠. 대부분 원서를 쓰면은 10개에서 30개 정도 원서를 쓰다 보니까 원서 지원의 횟수가 많아지고 합격하는 대학이 많아지면 결국 등록 절차에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번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추가 모집은 가나다 지원군이 없다는 점, 그리고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지만 실질 경쟁률은 그만큼 높지 않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형의 방법은 정시와 동일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능 성적,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여러 가지의 수능에 필요한, 원서 지원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원서를 쓰시는 게 좋을 거고요. 동일한 전형의 다수의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 아시고, 다른 전형의 경우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건 대학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바로 6번부터인데, 6번째 보게 되어지면 원서 접수 기간 내 인원 변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 꼭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는 반드시 원서 접수 마지막 날 1시간 전에 반드시 원서를 써야 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내일 오전부터 봐도 원서 접수 직전에 벌써 다 원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점수에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고 상위권 점수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원서 지원 막판에 신설 학과라든가 모집 인원이 줄으면서 경쟁률이 하락한 구간에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내가 사전에 어느 대학교 어떤 과에 원서를 쓰겠다라고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모집 인원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진 학과 또는 신설되어진 학과의 경쟁률이 낮다면 바로 거기에 원서를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A, B 두 개의 학과가 있는데 두 개의 학과의 모집 인원이 2명이고 두 개의 학과의 경쟁률이 똑같이 70대 1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B 학과의 모집 인원이 4명으로 늘었다라고 한다면 경쟁률이 35대 1로 급감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원서 지원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원서를 쓰고 끝내고 싶다 하더라도 참으셔야 돼요. 원서 접수 마지막 1시간 전에 원서를 쓰는 걸 원칙으로 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서 지원은 가급적이면 하위 대학부터 상위 대학까지 최대한 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좋다. 특히 내일이 모집 인원이 많은 학교예요. 다시 말하면 내일이 원서 접수 마감이 많이 벌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내일 최대한 원서를 많이 쓰셔야 되고, 만약에 내일 그리고 오늘 쓴 학교들 중에서 합격자가 나오지 못하면, 합격 대학이 나오지 못하면 그 뒤쪽에는 대학 숫자가 줄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원서를 쓸 때는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낮게 원서 지원을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8번째, 대학마다 원서 접수의 마감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정시는 일반적으로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뭐 6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추가 모집은 어떤 대학은 낮 12시에도 마감이 되고 어떤 대학은 1시, 어떤 대학은 3시, 어떤 대학은 5시, 6시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원서 접수 나는 그냥 5시에 해야지 라고 정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봤더니 원서 접수 다 마감되고 끝나버리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가 대학들마다 다 다르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매일 아침 오전에 10시가 딱 되면 컴퓨터를 켜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난 다음에 진학사나 아니면 UA, 어플라이에 들어가서 파워 경쟁률 또는 스마트 경쟁률을 먼저 보시는 거죠. 그 경쟁률을 보시면 그 경쟁률 내에 전날에 모집 인원이 늘어나거나 신설학과가 셌으면 그 모집 경쟁률에 다 반영이 되어지거든요. 그 경쟁률을 보시면서 내가 오늘 지원할 대학, 지원할 학과, 원서 접수의 마감 시간이 언제인지를 다 체크해 두셔야 돼요. 미리 다 체크해 두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 마감 시간에 경쟁률을 바탕으로 해서 원서를 쓴다. 물론 원서 지원의 경쟁률이 전부는 아니죠. 경쟁률 외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표준 점수 100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영역별 반영이라든가 영어 점수의 구간이라든가 환산 점수 등등등을 다 고려해야 되지만 그 고려 가운데 경쟁률에 대한 고려가 클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어질 때 야, 인원이 는 거, 신설학과 이거 어디서 보지? 그치? 대교협 내용은 자, 2월 20일 날 발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발표된 내용에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인원이 늘었는지 아니면 신설학과가 생겼는지 어디서 확인해? 일일이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다 확인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UA 어플라이나 진학사 어플라이를 보시면 인원이 변동되어지거나 학과가 변동되어지는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고 그게 오전에 10시면 다 업데이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10시에 보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UA 하나만 보거나 진학사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거의 대학들의 90%나 95%가 UA와 진학사에서 공통적으로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대학은 UA만 있거나 일부 대학은 진학사만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자, 원서대행 대행사라고 하는 진학사 어플라이나 UA 어플라이의 원서 접수 대학을 서로 교차로 확인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죠? 동시에 띄워놓고 난 다음에 어느 대학이 있고 어느 대학이 있는지 혹시 진학사에 있는데 UA에 없는 대학이 있는지를 골고루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요번쯤에는 사실상 모든 게 끝나죠. 대부분 발표는 뭐냐면 20일 날 정도의 원서를 썼다 그러면 이틀 정도 후에 보통 오후 5시나 6시 정도에 합격자 통지가 대부분 전화로 옵니다. 그쵸? 오늘 만약에 원서를 썼다. 오늘이 바로 21일이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23일 정도의 합격자 통지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중으로 거의 모든 분들이 대학 결정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올해는 특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추가 모집에서 정말 좋은 기회다. 작년도에 너무나 경쟁률이 높고 추가 모집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너무 많이 판단하신 분들이 원서 지원이 꺼리시기 때문에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추가 모집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점수권대도 예전보다 좀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좀 더 적극적으로 원서를 써라. 내 성적 때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도 적극적으로 원서를 쓰시고 또 원서 지원의 폭을 좀 더 넓게 원서를 쓰시게 된다면 올해는 추가 모집에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추가 모집과 관련이 되어져서 제가 10번째 영상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추가 모집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 모집은 입시기관들에서 배치표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기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추가 모집은 사실은 데이터 제공이 어렵죠. 한 학과의 모집 인원이 한두 명이다 보니까 전년도의 입결을 바탕으로 해서 합격 가능 예측 점수를 주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제공이 마땅치 않더라라고 해서 조금 더 저도 공부하고 또 보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올려드렸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던 모든 분들이 올해
원하는 대학 반드시 합격하시고 또 추가 모집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대학을 합격하셔서 2023학년도의 입시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